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 한국석유 같은 경우 과열 종목 지정으로 인해서 내일 화요일까지 단일가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거래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단일가 거래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면 호가를 보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이 주가의 방향성을 30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전반적으로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주말에 그리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이유는 증시 자체가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증시가 빠지면은 결국에 이 석유 원유가 올라감에 따라 똑같이 반대로 좀 해지용으로서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전처럼 좀 쭉쭉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수급 자체가 어디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ETF나 이 레버리지 상품으로 지금 수급이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거는 주식을 좀 해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좀 레버리지라든지 ETF 쪽으로 가는 거지. 결국에 지금은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무엇인지 전부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 배부르신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전에 이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금요일날 영상 찍어드릴 때 주말에 영상 찍어드릴 때 우리 주주님들은 어떤 고민했습니까? 물렸어요. 저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하고 계셨었지만 결국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전쟁 그렇게 빨리 안 끝난다. 유가 100달러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승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 나오고 나서 윗꼬리 아랫꼬리 이 십자 캔들 나오고 뭔가 시원하게 안 올라가 주니까 또 불안하시죠? 그쵸?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석유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쉽게 끝나느냐?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원유, 석유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사실은 저도 당연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며 언제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할까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카르그 섬이라고 있는데 이란의 경제적 요충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0%의 이 경제적인 원유 수출 자체가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가 여기서 나와요. 이 섬이 진짜 중요한 섬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 이란이 중동 국가들에게 이 집속탄을 뿌리고 이 계속해서 이 공격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폭격을 이어가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군을 투입을 할 수 있다. 더욱더 확실하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 비용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당연히 이 군인들이 희생되는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이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으로서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 카르그 섬을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점유한다 혹은 미군이 여기를 진짜 점령을 했다라고 하면 전쟁은 금방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일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4일 정도 걸릴 것이다라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4주에서 5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최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전쟁을 이 정도 본다. 우리는 여기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2주를 볼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나도 2주는 걸릴 것이다라고 정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시추 시설들을 타격을 받고 하면서 이란에게 중동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빨리 이 공장들을 재개를 해도 이 시추 시설들 재개를 해도 2주는 걸릴 것이다. 빨라도 2주는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이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설들이 정말 크게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중동 국가들이. 근데 이 시설들을 만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인력들을 투입해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보수를 진행을 하고 그러고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해서 실제로 시출을 하고 수출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들. 저는 최소 3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나도 유가는 잡히겠죠. 당연히 잡히겠죠.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유가가 잡히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란 쪽에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게 이란도 이 원유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전쟁을 빨리 끝나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자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게 두려웠다면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텍사스의 원유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이거를 수출함으로써 이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떻게 당선됐어요? 텍사스 쪽에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민주당 쪽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보수 쪽 이 국민의힘의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이 재선 이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위해서 표를 다시 한번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층이 높은 텍사스를 다시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텍사스에서 나오는 이러한 자원들을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점을 그 한 지역에 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질질 거려도 솔직히 말해서 나쁠 거 없어요. 그럼 이란은 어떠냐?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게만 뭐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중국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못 지나다니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 중국 선박은 지나다닐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린 트래픽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마린 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여기가. 자,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이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요렇게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는 배들이 원래는 단 한 척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두 척씩 보여요. 근데 이 선박들의 출신이 어딘가 봤더니 다 중국이에요. 이란과 중국 쪽 배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 지금 선박이 저 위쪽에 두 척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한 척이 있고 얘네 선박 정보를 보면 이란이죠. 그렇죠? 이란 그리고 여기도 이란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란과 중국 선박만이 여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중국을 압박해서 뭐 빨리 끝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 어느 한쪽도 빨리 끝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란 측에서는 항복을 할 만하죠. 지금 보시면은 뭐 테헤란도 엄청 타격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 측에서 전쟁을 끝낼 거였으면 이거보다 빨리 끝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조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급 자체를 읽기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이 디테일한 수급들 요거를 같이 섞어서 봐야 된다. 어느 한쪽에 몰두해서 한 개만 볼 게 아니라 전부 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주가를 핸들링하는 외인들이 어디에 많은 비중을 실어놨습니까? 물론 최하단 부근에 많이 실려 있겠죠. 출발 직전에.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부근 32,000원 부근에 제일 많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 실려 있다. 그 말은 즉슨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면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이다. 자, 그리고 한국석유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최하단 부근에 많은 비중 실려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부분이 어디요? 최고점 부근입니다. 자, 28,000원, 27,000원 부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 구간에 대한 이탈 바로 시키지 않을 거예요. 얘네 이 물량
한번 소화하고 정리시킬 거니까 그 구간에 잡아보자고요. 자,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845-9501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숫자 1 하나 남겨주시고 뒤에다가 한국석유에 대한 대응을 받고 싶다. 한국이라고 남겨주시고 흥구석유는 숫자 1 다음에 흥구입니다. 이게 숫자를 남겨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숫자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남겨주셔야 되고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남기시면 뭘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무조건 최고점, 100% 최고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고 계속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100% 딱딱 미리 예측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솔직한 말로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정보들 조금이라도 우리 주주님들이 오차 범위 줄이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제가 좀 잡아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현 시점에서 내가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가 좀 잡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문자로 제가 계속 쏴드리는데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은 결국에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더 빠르게 이러한 이슈들을 파악하냐 싸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잡아드린 내용들 좀 빠르게 좀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오늘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공유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께 이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시장이 또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고 다시 한번 회복은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목받으면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갈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로봇과 전력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봇주가 조금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순환매가 돌면서 수급이 글로 몰릴 만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국내의 미국 로봇 정책 수의 테마가 생겼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몰렸고 진짜 상승들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몰렸던 수급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수급이 몰리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의 상승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다 보니까 품절주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수급이 붙기가 용이하고 초반에 치고 나갈 때 개미털기라는 불필요한 구간에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더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